어? 나 가위 눌렸네? 꺄오. 미친 거 아니야? 이게 가위 눌린 사람 표정이라고? 무서운 게 딱선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선사할 예정입니다. 저희 제작진은 오늘 컨텐츠를 시청하시고 나서 그 어떤 저주, 불행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늘의 책임은 여러분들이 온전히 져야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무서운 게 딱선준. 코가 너무 아파. 첫 번째 만화, 이 만화는 놀라운 게 무선준 공지 하자마자 올라왔어요. 진짜 1초 만에 딱 공지 올리고 나자마자 1초 만에 올라온 만화라 가지고 굉장히 신기한, 이게 자체가 무선준이야. 이 게시물의 존재 자체가 무선준이에요. 자, 새벽에 기묘한 백화점 만화. 약 8년 전 고등학생 때의 일이다. 아이돌 팬이었던 나는 공연을 본 뒤 고속버스 막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시간이 늦어 엄마가 데리러 오시기로 했다. 너무 좋았어. 도착 30분 전 전화를 하기로 했으나 잠에 들어 전화를 못했다. 어쩔 수 없이 터미널에서 30분 정도 엄마를 기다려야 했다. 좀 무섭다. 서점에 불 켜져 있네. 그때 잠이 덜 깼던 걸까? 새벽에 영업을 하고 있을 리 없는데 난 아무런 의심을 못한 채로 백화점 안에 있는 서점으로 향했다. 나중에 찾아보니 이 백화점의 영업 종료 시간은 오후 9시였다. 엄청 깜깜하고 조용하네. 좀 무서울지도? 서점은 6층이구나. 쿠우쿠는 2층에 있네. 뭔가 무서워. 이거 왜 무서워하는 거죠? 쿠우쿠를 왜 무서워하는 거지? 수상한데? 엘베 도착 안내음은 원래 안 났었나? 뭐야, 고장난 건가? 왜 이렇게 깜깜하지? 분명 불이 켜져 있는 걸 확인하고 올라왔는데 그 사이에 마감이라도 했나? 근데 그럼 직원들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빨리 뭔데? 뭐야, 이상해. 나가고 싶어. 뭐야? 뭘 본 거야? 여기가 그냥 너무 어두워가지고 순간적으로 무서웠던 건가? 이거 진짜 뭐냐? 몰카 아니야? 여긴 후문이잖아. 나 분명 앞문으로 들어갔는데? 되게 묘한 상황이네요. 앞문으로 들어갔는데 후문으로 나오게 된 거라고요? 저희 제작진은 이분이 헷갈렸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새벽까지 콘서트를 보고 기진맥진한 상태로 돌아다녔기 때문에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제작진은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당시 상황은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일 투성이었는데요. 만화가 이해 안 되실까봐 이상한 점들 설명하겠습니다. 1. 새벽 1시인데 백화점 문이 잠겨있지 않았다. 심지어 내부에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2. 불이 켜진 걸 확인하고 들어갔으나 엘베 문이 열리니 그저 깜깜했다. 3. 정문 앞이 엘베였고 엘베를 타고 올라가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타고 1층으로 돌아옴. 엘베에서 내려서 그대로 직진해서 문을 열고 나감. 나온 곳은 후문이었다. 그대로 놀라서 차가 오는지 보는지도 못하고 겁먹어서 8차선 도로를 뛰어서 건넜어요. 여기가 제일 무서운데요. 8차선 도로를 그냥 가로지른 거야? 이게 제일 무서워. 새벽에는 진짜 큰일나. 차 없는 것 같지만 그 빈 도로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날 늦은 새벽에 알 수 없는 심장 통증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겨우겨우 잠에 들고 일어난 후 딱히 별일 없었지만 가위조차 눌려본 적 없는 저에게는 무섭고 신기한 경험이었네요. 그 건물은 백화점이지만 많이 노후되어 현재는 리모델링 되었답니다. 야, 근데 1초 만에 올라온 만화기 때문에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아무도 없는 큰 시설은 진짜 다 무서워요. 학교, 병원, 백화점, 뭐 학원, 뭐가 됐든 간에 밤에 그 집 말고 다른 모든 곳은 다 무서워. 밤 11시 일본 신사에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이거 무선준 올리려고 일본 신사 가서 촬영하고 그런 거 아니죠? 저희 제작진은 순돌이들의 저주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도쿄에 사시는구나. 저 일본에 살면서도 일본틱한 공포물을 너무너무 무서워해서 대낮에도 찜찜하고 신사 주변의 음침한 기운 때문에 의식적으로 항상 신사 주변은 피해 다니거든요. 그치만 선반님이 이런 거 좋아하신다고 해서 무선준을 위해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시간은 평일 밤 11시입니다. 와씨, 무서운데? 그래도 강아지가 지켜주나요? 무서워. 그래도 가로등도 있고 조명이 있어서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 영상으로는 어떤 그런 무서운 기운이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이거 갑자기 뭐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저 뭐 흔들리는데 앞에? 저 뭐야? 저기 앞에 흔들리는 이게 너무 무서운데? 이럴 때 가면 갑자기 나오는데? 어우씨. 갑자기 뭐 튀어나올까봐. 무서웠어. 아, 흰색 건물은 그 마츠리 관련 도구들 모아놓는 창고구나. 그 재구전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거기 쿵쿵 소리 나는데. 신사 내부에 사람 2명이 거꾸로 매달린 것처럼 보인다고? 여기 근데 여기 이거 여기 좀 무서워. 근데 여기는 좀 무서워. 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이 옷감 같은 거가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래도 강아지가 귀엽네. 강아지가 너무 이쁘게 생겼네. 되게 무슨 그림 같다 얘. 일본 신사까지 가는 무선준을 위해 가신 건가요? 무선준을 위해 가신 거면은 정말 무서운데. 독감 플러스 환청 플러스 가위 눌림은 키스? 옛날에 저는 독감에 심하게 걸렸어요. 약을 먹어도 머리는 지끈지끈하고 몸은 흐물흐물하고 기침은 계속 나오고 그냥 온몸이 뜨거웠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아파하다가 저녁에 무서운 일을 겪었어요. 자려고 눈 감고 있는데 갑자기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누가 귓가에서 속삭이듯 말하는 거예요. 왜 저러지? 아파? 귀 빨개졌어. 이게 무슨 소리고?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적은 처음이라서 너무 무서웠는데 독감 타미플루 약 부작용이 환청 환시라고 해서 약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체력 방전으로 기절잠을 잤어요. 그러다가 가위에 눌렸어요. 아니 근데 너무 아파서 그런지 서러운 거예요. 너무 울고 싶어서 마음속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왜 이러는 거야? 나 아프다고 왜 이러냐고 하면서 힘들어하다가 그래 누가 이기나 해보자 하면서 눈을 부릅 떴는데 잘생긴 귀신이 내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검은 머리에 울고 있는 창백한 귀신. 그리고 신기했던 게 주위에 나비들이 날아다녔어요. 근데 귀신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안 무섭더라고요. 아무래도 제 취향이라서 그런가 봐요. 이게 귀신이야? 심장이 오히려 더 뛴다. 갑자기 분위기 로맨스 막 이래 하면서 감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왜 울고 있지? 무슨 일이 있나? 아니 근데 진짜 잘생겼다. 뽀뽀하고 싶을 정도로 잘생겼네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는데 무서워. 귀신이 가위 눌린 거 아니야 이거? 귀신이 갑자기 웃더니 키가를 하고 나서 문 밖으로 나갔어요. 아니 이게 뭐야? 띠용?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도대체 그건 뭐였을까? 독감 때문이겠죠? 귀신이 가위를 눌린 것 같아요. 정말 무서운 사연이네요. 사람과 귀신 전부 다 공포에 떨게 만드는. 너무 무서워. 홀로 일하는 햄버거 가게에서 생긴 일. 안녕하세요. 저는 휴학 중인 21세 순돌입니다. 현재 전 대학을 휴학하고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기 위해 출국을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게는 꽤 많은 돈이 필요했고 휴학을 다짐했던 1월부터 저희 동네에 있는 작은 햄버거집에서 아르바이트 시작했습니다. 부가적인 설명을 하자면 이 가게는 사장님의 많고 많은 햄버거 매장 중 하나이며 바로 옆에 큰 햄버거 프랜차이즈가 있어 정말로 장사가 안 되는 곳입니다. 하루 매출이 평균 10만원 정도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사장님이 돈이 많으셔서 그런지 매장 관리는 전혀 안 하시고 그저 알바생만 세워둔 채 방치해두신 가게입니다. 첫날 출근했을 때도 사장님은 없으시고 전날 딱 하루 교육받았던 남성분만 계시더군요. 다 하실 줄 아냐고 여쭤보니 자기도 잘 모른다고 하셔서 그때부터 고생길이 훤히 보였습니다. 근무 시간은 9시간이었고 오픈 마감을 전부 맞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일수는 평일 5일이었고요. 여튼 다른 알바생 한 분과 나름 으쌰으쌰하며 가게를 꾸려나갔지만 그다지 큰 매출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부채감이 쌓여가던 어느 날 마감 시간인 오후 8시가 되었고 저희는 평소와 같이 마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한 남성분이 불 꺼진 홀 안으로 들어오시더니 카운터 쪽을 보시지도 않고 테이블로가 털썩 앉으시더라고요. 저는 그저 마감 시간을 착각하신 손님이라고 생각해 카운터에서 저희 영업 끝났습니다 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남성분은 저를 보지도 않은 채 자꾸만 가게를 두리번거리며 뭔가를 확인하듯 보시기만 하시더군요. 행색이 노숙자 같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긴 머리를 가지고 계시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깔끔하셨고 머리도 잘 손질된 분이셨어요. 몇 번을 카운터에서 소리치던 저는 결국 여전히 요지부동인 손님께 다가가 카운터를 나섰습니다. 그 순간 주방에서 마감을 하시던 다른 알바생분이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나왔고 그 인기척을 느끼자마자 남성분은 홀연히 가게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일한 지 딱 한 달쯤 됐을 때의 일입니다. 그 일이 있고 한 달 반 후 저와 같이 일하던 남성분은 사장님과의 잦은 마찰로 끝내 그만두시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홀로 오픈, 마감, 매장 운영, 햄버거 제조, 카운터, 계산 등을 전부 도맡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손님이 뒤지게 없으면 가능합니다. 정말로 어떻게 되긴 되더라고요. 당연히 사장님은 가게에 찾아오는 일이 없었고 저 혼자 앉아서 영어 공부를 할 시간이 많아 저로서는 최적의 알바 환경이었습니다. 그 뒤로 일한 지 약 4개월, 날이 서서히 풀리는 봄날이었고 매장에는 여전히 손님이 없었습니다. 기분 탓인지 유달리 오픈 직후인 12시에는 손님이 잘 안 오시더라고요. 무엇보다도 그때부터 저는 홀로 가게에 앉아있을 때면 조금씩 이상한 것을 감지하곤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가게에는 저만이 아는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았고 이러한 불안감에 항상 카운터에서 한 번씩 매장을 눈으로 훑었습니다. 큰 매장은 아니었기에 가게 전경이 눈에 담기는데 확인할 때마다 물론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기묘하게 들려오고 제 것이 아닌 핸드폰 알림음이 들려왔으며 가끔은 코를 훌쩍이는 듯한 소리도 났습니다. 한 번은 어디서 났는지 모를 핸드폰 소리에 깜짝 놀라 바닥에 떨어진 얼음을 밟고 넘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매번 제 기분 탓이라 넘겨짚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러나 일은 그로부터 한 달 후인 근무 5개월 차에 터졌습니다. 평소와 같이 오픈 준비를 끝내고는 12시부터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사람 한 명 오지 않았고 저는 카운터 구석에 앉아 핸드폰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픈 후 약 30분이 흘렀을 때 사장님께 문자 하나가 오더라고요. 매장 관리 상태에 대한 문자였는데 가끔 CCTV를 통해 가게를 보시는지라 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사장님이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근데 저 남자는 누구? 손님인지? 딱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그 말에 벌떡 일어나 다시금 카운터 뒤에서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역시나 아무도 없었고 저는 곧이곧대로 아무도 없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장님이 대충 넘길 거라는 제 예상과 다르게 문자를 하나 더 보내시더군요. 홀 쪽으로 나와봐, 누구 있어. 그 말에 저는 어쩔 수 없이 터덜터덜 홀 쪽으로 향하는 통로에 섰고 딱 나오려던 때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몰랐는데 정말로 사람이 한 명 있더라고요. 카운터 아래쪽에 몸을 잔뜩 수그린 채 제 쪽으로 고개를 들고 있는 남자가 말이에요. 뭐야 이거 왜 이러고 있어? 그때 그 남자였습니다. 갑자기 가게에 들어와 소파에 앉아있다 나가신 분이요. 아무래도 사각지대였던지라 발견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무서운데? 왜 이러고 있는 거죠? 햄버거 냄새 맡으려고? 딱 이 상태였던 거죠. 제가 한참 주방에서 오픈 준비를 위해 패티를 굽고 있을 때 들어오신 건진 몰라도 저는 정말로 들어오는 걸 못 봤거든요. 눈에 실핏줄도 선명해 보이던 그분은 저와 약 5초간 아무 말도 없이 눈을 맞추고 계셨습니다. 저는 너무도 놀라 순간 아무것도 못한 채 서 있었죠. 그렇게 그 남성분이 살짝 움직일 때쯤 마침 다른 손님이 가게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돌아오자마자 쭈그려 있던 남성분은 벌떡 일어나 갑자기 가게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때까지도 상황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약간 뇌가 안 돌아가는 느낌? 그렇게 막 들어오신 손님의 주문을 내보낸 후 약 30분이 지났을 때 사장님께 다시금 문자가 왔습니다. CCTV를 쭉 돌려보니 약 2주 전부터 제가 오픈 준비를 할 때 들어와 카운터 뒤 사각지대에 쭈그린 채 20분 정도 엎드려 있다가 제가 다시 주방으로 가면 기어서 문까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개무서워. 무슨 의도가 있으셨던 건지 모르겠지만 행동이 너무 규칙적이라 조금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야기를 부모님께 하니 당연히 두 분 다 난리가 나셨고 당장 알바를 그만두라며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결국 부모님의 성화를 이기지 못하고 2주 정도 더 일하다가 완전히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다른 알바를 하면서 자금을 충당하고 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여전히 아찔하긴 합니다. 워낙 사람도 많이 안 오가는 골목에 위치했던지라 더 쫄리는 것도 있겠죠. 개무서운데? 이거 진짜 개무서운데? 이거 왜 그런 거야? 이유가 뭐야? 카운터 밑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20분 동안 쭈그리고 있다가 또 20분 있다가 나가는. 그럼 아침에 오픈 시간 열렸는데 손님이 안 온 이유는 이 사람이 이러고 있어가지고 못 들어온 건가? 다른 손님들이? 저희 제작진은 햄버거를 좋아합니다. 자, 나 스스로 기억을 지워버렸다? 이 일은 2021년 여름 어느 날 새벽 순돌이가 고등학생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남은 건 내일마저 공부할까? 그렇게 잠자리에 누운 순돌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인지 그날 밤은 유난히 피곤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평소보다 더 빨리 잠에 빠져들었죠. 여기는? 꿈속에서 눈을 떴을 땐 순돌이가 7살 때 다녔던 유치원에 있었습니다. 어릴 때 기억하던 모습 그대로였기에 그리웠던 추억을 되새기며 유치원 안을 돌아다니고 장난감과 교구를 정리했죠. 그때 순돌이의 등 뒤로 누군가 말없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는데 왠지 모르게 눈에 초점도 생기도 없었죠. 누구? 무슨 상황인지 알아차리기도 전에 와, 얘가 7살이야? 아이는 순식간에 저를 밀치고 넘어뜨린 뒤 제 목에 소꿉놀이용 칼을 갖다 대고 있는 힘껏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만 숨이 막혀. 얼마나 힘이 센지 움직이려 해봐도 몸이 꼼짝도 안 했음. 싫어. 장난감이 아니고 진짜였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키키키키키키 키키키키 키키키키키키 키키키키 숨이 안 쉬어져.
아이의 섬뜩한 웃음 뒤로 저는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간신히 깨어났습니다. 가위 눌린 건가? 이날 순돌이는 인생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습니다. 뭔가 찝찝하긴 했지만 당시 고3 플러스 시험기간이었던 순돌이는 조금이라도 휴식을 취하기 위해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두 번째 꿈에서 눈을 떴을 땐 아무도 없는 지하철 안이었습니다. 일단은 늘 내리던 역에서 내리기 위해 노선표를 보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내려야 할 역이 사라져있던 것인데요. 신촌역에서 내려야 한다고 한다면 홍대 신촌 2대에 하는 노선표에서 신촌역이 사라지고 홍대 2대 아현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 신촌역이 사라지는 꿈을 꿨어요? 신촌역은 없어. 내가 부쉈어. 뭔가 이상하긴 했지만 일단 원래 내려야 할 역의 다음 역에 내렸습니다. 개찰구에서 카드를 찍고 밖으로 나가기 위해 출구 계단을 올라가려는 순간 계단을 내려오며 저를 쳐다보던 한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는데 할아버지는 뒷짐을 지고 있던 손에서 칼을 꺼냈고 저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껴 그대로 뒤돌아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살려주세요! 공포에 떨고 울면서 소리를 지르고 죽을 힘을 다해 시내를 달리다 행인들이 보이자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도움 요청하면 안되는데. 하지만 도움을 요청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 한 명도 순돌이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순돌이 이상하다는 듯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유는 할아버지가 행인들 사이에 자연스레 숨어들고 칼을 숨긴 채 순돌이에 대한 험담에 동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신경 쓸 일은 아니네요. 칼 같은 게 어디 있다고 참. 피해망상 뭐 그런 게 있나봐요. 불쌍해라. 그런 말을 하면서도 저에 대한 시선은 절대 떼지 않으면서 웃음을 지었고요. 행인들이 도움을 주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은 저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고 당연하게도 할아버지는 무리에서 슬며시 빠져나와 순돌이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달렸을까? 신호가 얼마 남지 않은 왕복 6차선의 횡단보도가 순돌이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직 뛰어가며 건너갈 수 있는 정도의 여유는 있었기에 망설임 없이 할아버지를 따돌릴 요량으로 서둘러서 횡단보도를 건넜죠. 그런데 할아버지는 순돌이가 횡단보도를 건너기도 전에 더 빠르게 달려 먼저 건너버렸고 그 바람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어 건너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얼른 돌아가야지. 횡단보도를 건너간다면 할아버지가 순돌이를 칼로 해칠 것이 뻔했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거나 뒤로 돌아가자니 바뀐 신호에 출발한 차에 치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게다가 가위에 눌린 건지 몸이 또다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자리에 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을 보며 아쉽네. 할아버지는 원했던 상황이 아니었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칼이었는데 붕. 그렇게 이번에도 달려오는 차에 치이기 직전 가위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인 것 치고는 감각이 너무나도 생생했고 겉모습과 장소가 다르긴 했지만 동일 인물이 등장했다는 것과 꿈이 이어졌다는 점이 묘하게 신기하면서도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선반님의 잼민일기 시참이 진행된다고 해 소재가 될 만한 일기가 있나 유치원 초등학교 일기를 찾아보던 중 유치원 때 일기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더 나쁜 말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칼로 죽이고 싶다고 한 것과 같은 반이었던 여자아이가 순돌이를 심하게 괴롭혔는데 심지어는 칼로 죽이고 싶다는 말까지 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께 여쭤보니 유치원 때 그 애가 저를 너무 심하게 괴롭혀서 제가 많이 힘들어했다고 하시는데 잠시만, 이거 그때 꿈이랑 퍼즐이 맞춰지잖아. 뭔가 이상했어요. 그때 괴롭힘 당한 일이 전혀 생각나지도 않았고 그 애의 이름도 난생 처음 듣는 것처럼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인간이 극도의 스트레스나 충격을 받으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그 기억을 지워버린다는 말을 본 적이 있는데 순돌이 역시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나 싶네요. 우리 몸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트라우마가 한번 나오면 굉장히 오래가는 편이라서 오랫동안 힘들어하느니 차라리 스스로 기억을 지워버리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인 것 같네요. 근데 진짜 그렇게 이어지는 거구나. 무의식이 기억하고 있던 그 7살 잼민이의 칼로 살해 협박 트라우마로 남아서 가위 눌릴 때 악몽으로 등장했나봐. 저번에 올렸는데 재수하신 거구나. 재밌었습니다. 이 마지막에 그 일기로 빌드업이 딱 완성이 되면서 무서워. 사수? 네 번째 도전이시구나. 아주 훌륭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할아버지의 DVD 2000년대에서 2010년대 한창 DVD가 영상업계에서 현역이던 시절이자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적 일입니다. 당시는 DVD방이 번창하고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DVD에 담겨 공공연히 판매되던 시절이었지만 저희 집은 TV로 1박 2일이나 보는 게 일상이었는지라 제게 있어서 DVD라는 건 그냥 화면으로 보는 뭔가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다만 집에 DVD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제적 물건인지도 모를 영화 DVD가 한 10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알아볼 수 있었던 영화는 쉬리 한 편뿐이었고 그 외에는 듣도 보도 못한 제목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한창 집을 이잡듯 뒤지고 탐나는 물건은 지를 때까지 가지고 놀다 부숴먹을 시기답게 저는 집에서 DVD를 발견한 그날부터 학교가 끝나면 종종 놀이터에 나가서 친구들과 DVD 디스크로 원반 던지기를 하며 놀았습니다. 아니 그러고 노는 게 아니야. DVD는 재생해서 보는 용이지 물리적으로 던지고 노는 게 아니에요. 변변찮은 게임기도 없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피처폰을 쓰던 시대이니만큼 그보다 재밌는 것이 없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이 그렇듯이 다들 며칠 잘 놀더니 유치하다면 제 DVD를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DVD에 꽂혀 있었던 저는 짜증이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 혼자 가지고 놀 거라는 제 서운함 어린 일갈과 함께 DVD는 다시 책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게 트라우마를 안겨준 사건은 그로부터 2-3년 뒤 고학년에 접어들면서 벌어졌습니다. 부모님은 맞벌이에 태권도장은 제 거부이사로 인해 다니지 않게 된 채로 방학을 맞이하게 된 시점이었죠. 말인즉슨 방학 내내 나홀로 집에 케빈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행복했습니다. 온종일 투니버스를 보는 게 질릴 수도 있다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요. 손 거스러미를 뜯으며 망상에 빠지는 것마저 무료해질 때쯤 몇 년 전 가지고 놀던 DVD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DVD는 제게 프리스비가 아닌 매체로서 보이기 시작했고 내용을 반드시 보고 싶었습니다. 책장에서 가장 흥미롭게 생긴 DVD를 고르며 전 잊고 있었던 도파민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심 묘하게 선정적인 표지의 DVD를 보고 싶었지만 공포영화로 보이는 걸 집어들고 먼지 쌓인 DVD 플레이어에 넣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DVD 케이스의 표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이상했습니다. 표지는 70년대를 연상시킬 정도로 아주 짜치고 사짜 느낌이 나는 데다가 감독, 주연, 배급사 표기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재되어 있는 건 제목과 부제목뿐이었고 있는 대로 인상을 쓴 주인공의 사진이 합성되어 있었습니다. 제 기억상 주인공의 이름이 영화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마치 중국인 이름을 한자로 표기한 다음 그대로 음역한 듯한 이름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을 모택동으로 읽는 느낌으로요. 지금 같으면 절대로 시청하면 안 될 듯한 모습의 표지였지만 어렸던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광고나 배급사 인트로 같은 건 없었고 곧바로 영화가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표지보다 훨씬 이상했습니다. 초등학생이 보기에도 굉장히 1차원적이고 유치찬란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억나는 대로만 적어보자면 주인공이 정말 바보 천치도 안 걸릴 법한 사기를 당합니다. 사기꾼이 휴대폰 추가 요금을 몇 억으로 불렀었나 그랬을 겁니다. 모든 걸 잃어버린 주인공은 사기꾼 집단을 찾아가서 피해 복수를 합니다. 몇 억 내고 피해 복수를 하는 거야? 진짜 내용이 황당하네. 어떻게 찾아가는지 내용 과정은 다 생략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다 죽이겠어 하더니 다 죽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그냥 우스운 삼류 코미디겠거니 싶겠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얼굴을 때리는 장면을 클로즈업 하는데 효과음 퀄리티는 많이 낮았으나 누가 봐도 실제로 때렸고 실제로 코에서 피가 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한 번 때리고 끝이 아닙니다. 계속 때립니다. 입술에서 피가 나도 계속 때립니다. 그때 당시 한국에서 그런 걸 구현하는 CG나 특수효과는 없었을 겁니다. 사실 모든 액션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짜여진 합이 아니라 그냥 현실에서 분노에 미쳐 날뛰는 사람을 보는 듯 했습니다. 후시 녹음 탓인지 들려오는 기괴한 음성과 잔인할 정도의 폭력을 보면서 전 공포에 질려 털 하나도 깜짝할 수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영화를 끈 건 한참 뒤의 일이었고 수개월이 지나도 잊을만 하면 그 광범한 남자의 음성이 꿈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이사를 거듭하며 DVD들은 더 이상 집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고 고등학생 2학년 무렵 DVD들의 출처에 대해 아버지께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DVD들을 기억하느냐며 놀라셨고 대부분 친할아버지 물건이고 본인도 직접 틀어본 적은 없으며 그냥 책장 비는 곳 채우면 예쁘겠다 싶어서 친가에서 가져오셨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시중에 유통된 건 아닐 거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고 물으니 할아버지께서는 폐쇄적인 옛날 시골 사람이라 TV를 보기는커녕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딴따라 놀이개라며 멸시하셨고 심지어는 여성 아이돌들을 덜어 천안집 애들이라고 욕하던 사람이라 DVD 같은 걸 들여놓을 뿐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DVD 표지만 봐도 프로가 한 건 아니었다고 덧붙이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딱히 막 재미도 없고 어쩌라고 싶으실 겁니다. 아니에요. 나름 흥미진진했어요. 어쩌라고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저희 제작진은 어쩌라고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상력이 없어서 무선존 투고 같은 건 염두에도 두지 않던 제가 이렇게 시간을 내어 글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 가족회의 때 제 방학
이 끝나기 전에 다같이 벌초하자는 얘기가 나왔고 이틀 후에 친가로 내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게 중학생 때였는지라 전 도착하자마자 추억에 빠져서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다용도실 세탁기 위에 폐지 뭉치에서 뭔가를 찾았습니다. 보시는 분에 따라 공포심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뭔데? 그 DVD? 아씨 진짜 선바가 보이스피싱 당한 분노로 사람을 두드려 패는 영상을 찍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본 영화인 건 확실하고 아무래도 사제 포스터 같습니다. 잊고 있었던 예전 기억이 머릿속에 오버랩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 이름, 사기를 당해 화가 난 주인공, 그 폭력성까지. 사진을 몇 장 찍고 나서 조금 오싹해져서 바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아이씨 할아버지가 75바 DVD를 갖고 계셨다고? 할아버지가 6조 완성 13kg 감량 남자의 변신 수액 티셔츠 이걸 가지고 계셨다고? 이건 제 기억상 아무래도 앞서 서술한 묘하게 선정적인 DVD의 사제 포스터 같습니다. 야, 찢어져서 알아볼 수 없지만 어릴 적 어렴풋이 감자의 변신이라는 제목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존경보다 마땅한 분 같네요. 친할아버지는 제가 젖도 못된 시절에 돌아가셔서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 만날 수 있다면 DVD들의 정체에 대해서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거 제가 아는 DVD인데요. 이거 남자의 변신이에요. 감자의 변신이 아니라 야, 이거 진짜 무서운 게 딱선준이다. 야, 이거 만들려고 빌드업을 얼마나 한 거야? 야, 진짜 이거 뽑아가지고 아니 풀컬러로다가 잉크 많이 들었겠어요. 이거 이미지 합성해가지고 이거 글씨 쓰고 꾸겨가지고 또 찍고 여기도 이거 찢어가지고 꾸기고. 와,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다. 정말 딱선준에 걸맞는 그런 게시물인 것 같습니다. 마인크래프트에서 친구의 사이코패스 성에 당했다. 안녕하세요, 대학생 순돌입니다. 저의 공포 실화를 들려드리기 전에 이 두 사진을 주목해주세요. 이것은 당시의 사건을 크리에이티브를 사용하여 똑같은 장소로 돌아가 재현한 크라임 씬입니다. 이게 무섭다고? 싶으시겠지만 이 이야기를 다 읽고 나면 두 번 다시 이 사진들을 쳐다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데? 그냥 일자로 땅 파고 있는 거 아니야? 6월 말 종강을 한 저는 친구 AB와 함께 마인크래프트 야생을 시작했습니다. 선바 마크를 보면 배운 주민 양식장도 만들고. 이거를 제 마크 보면서 배웠어요? 레전더리 인챈트를 붙인 무기도 만들면서 엔더드래곤 토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친구 B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워든 찾으러 갈래? 선바님이 워든을 모르실 것 같아서 설명드리자면 워든은 땅속에 잠들어 있는 시각을 잃은 개센 킹왕짱 제너럴 적대적 몹입니다. 저는 워든이 개센 킹왕짱 몹이고 벽을 통과하는 음파 공격을 하는 무서운 몹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 B는 네더라이트 갑옷 풀셋인데다가 저도 다이아 갑옷에 방어 4를 3군데 묻혀놨기에 어떻게든 살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친구 B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찾아봤는데 높은 산 땅 속에 있을 확률이 높대. 당연히 친구 B가 잘 찾아봤을 것이고 워든을 잡을 방법을 알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됐습니다. 저와 친구 B는 워든을 찾으러 높은 산 지형에서 땅굴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Y-51에서 자주 나온다는 정보를 보고 저희는 Y-51까지 내려간 후 갈라져서 개미굴을 파다 워든의 흔적을 몇 군데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까맣고 반짝이는 블럭을 워든 똥이라고 부르더군요. 이 똥이 있으면 워든의 본거지도 가까이 있을 확률이 있는 겁니다. 신나게 똥을 캐고 각자 개미굴을 파던 도중 친구 B가 어떤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야, 순돌아, 여기서 그 소리가 나. 바로 스컬크 비명체가 도로록 도로로록 도로로록 워든에게 저희가 여기 있음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당장 친구 B의 옆으로 달려가 그곳 주변을 캐기 시작했고 소리의 근원지를 점점 확신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 소리는 저희보다 더 위쪽에서 들린 듯 하였습니다. 일자골만 파던 저희는 계단을 파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신난 저희는 곡괭이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워든이 깨어나고 말았습니다. 친구 B가 나지막히 읊조렸습니다. 야, 튀어. 워든을 잡아줄 줄 알았던 친구가 워든의 모습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도망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벙찐 저를 뒤로 한 채 친구 B는 먼저 도망갔습니다. 순간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곧바로 뒤를 돌아 B를 따라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일자로 뻥 뚫려 있어야 할 저희의 퇴로가 막혀 있었습니다. B가 막은 것입니다. 워든이 오는 것과 함께 제가 도망치는 것까지. B야, 왜 막아? 열어줘! 야, 빨리! 저는 실제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가히 절망적이었습니다. 안 돼. 이럴 땐 같이 있으면 같이 죽어.
다시 말해 따로 있으면 한 명만 죽는다는 말입니다. 곧 한 두 블럭의 좁은 공간에 저는 갇히게 된 것입니다. 블럭을 캘 수도 없었습니다. 캐는 소리를 듣고 워든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서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굴 속에서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쿵쿵쿵쿵쿵쿵. 워든이 저의 냄새를 맡는 소리가. 워든은 벽을 통과하는 음파 공격을 합니다. 킁킁거리는 소리에 저는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워든의 모습은 보지도 못한 채 두 방 만에 죽었습니다. B는 저를 제물로 바치고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레전더리 무기를 잃고 이젠 더 이상 마크에 접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니 음파 공격은 갑옷조차 무시한다는... 이렇게 막은 거구나. 지금 여기를 툭툭 막은 거야? 나쁜 놈! 같이 죽어야지. 죽어도 여기다가 친구를 버리다니. 이거 무섭다. 이거 무섭네. 군대에서 겪은 끔찍한 사건. 자, 군복무 시절 이야기입니다. 일병 3호봉 시절이었던가 KCTC라는 큰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저도 했었는데, KCTC란 총기와 몸 이곳저곳에 레이저로 부위별 타격 반정이 가능한 마일즈 장비를 덕지덕지 붙인 채 모의 전투를 하는 훈련인데요. 거슬리는 마일즈 장비들을 사지에 매단 채 강원도 인제 첩첩산중을 오르는 것은 여간히 힘든 일이 아니었을 뿐더러 내리쬐는 땡볕에 산을 오르며 흘리는 땀들은 해가 지면 얼음물처럼 차갑게 식어 내가 사람 새끼인지 포항 앞바다에서 해풍을 맞으며 건조되고 있는 과메기 쪼가리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 지경이었습니다. 가볍지 않은 개인화기와 마일드 장비, 가득 채운 수통을 비롯한 각종 물건이 주렁주렁 매달린 X반도. 몸뚱아리가 너무나도 무거웠던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는 군장 속 전투 식량을 덜어내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KCTC가 추구하는 리얼함, 리얼리티는 우리의 예상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노련한 적군의 공격으로 아군은 취사장과 인원이 초토화되어 식사를 모조리 거르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고 맙니다. 나중에 취사병한테 들었는데 얘네는 개꿀이었다고 함. 깊이 짬밥의 대명사, 조기튀김, 똥국, 코다리까지는 그립진 않았고 비빔밥, 비닐밥 정도는 그리웠습니다. 이거 맛있는데 이거 그냥 빨간 아무 양념 하나 있으면은 비벼가지고 짜요짜요처럼 이렇게 짜먹는 건데 맛있어요. 그렇게 고된 하루를 보내면 인간은 잠을 자야 합니다. 하지만 심술이 잔뜩 나있는 흙바닥의 돌멩이들과 흉악하기 짝이 없는 산의 냉기는 우리를 편히 재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뾰족한 돌무더기로부터 등짝을 보호해주기엔 텐트의 얇은 천조가리는 너무나도 무력했습니다. 고된 육체노동 후엔 좁고 냄새나고 불편한 텐트 속에 흙과 먼지도 털지 못한 채 성인 남성 둘이 낑겨 들어가 있습니다. 돌아가며 불침번도 서고요. 의식주,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세 가지 기본 요소 중 지켜진 게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보다 안 좋은 환경은 없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도 잠시, 의식주보다 더 하위에 위치한 인간 이전의 생명체로서 가장 밑바닥 욕구, 바로 똥! 배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릇 군대는 남정네들의 집단, 소피는 아무데서나 해결이 가능하다곤 하나 똥은 그럴 수 없는 법. 우리 중대가 위치한 진지 가운데 솟은 자그마한 언덕, 거기에 작은 구덩이 3개와 간이 텐트를 놓은 중대 공용 간이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대략 이렇게 생김. 하지만 공중변소의 질서는 이틀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1사로에선 누군가 무책임하게 얹어놓은, 그것은 너무나도 크고 흉해서 더 이상 쌌다고 볼 수 없는 모양새였습니다. 사나운 아나콘다 한 마리. 아나콘다계의 비스킷 올리버가 구덩이를 꽉 채우다 못해 수줍게 꼬리를 밖으로 내놓고 있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구덩이에 아나콘다가 이렇게 빠져나와 있었다고? 압도! 저는 거대한 아나콘다가 뿜어내는 미칠 듯한 위압감에 짓눌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의 크기는 말 그대로 규격 외였습니다.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그 누구도 아나콘다의 우람한 자태 위에서 똥을 쌀 엄두를 못 내 1사로는 자연스럽게 폐쇄되고 맙니다. 3사로는 배수 처리가 미흡했던 건지 갑자기 쏟아진 소나기로 인해 구덩이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물을 머금은 흙은 살짝만 밟아도 발자국 주변으로 물기를 뱉어냅니다. 그렇다면 똥오줌을 가득 품고 있던 구덩이의 흙은 어떻겠습니까? 똥구덩이의 주변에 촉촉한 진흙을 밟으면 어떤 물이 신발을 적셔줄까요? 그렇게 3사로도 폐쇄되었습니다. 당시의 촉촉함을 재현한 사진. 문제의 2사로. 무선준이라며 더러운 건 없겠지 하고 밥 먹으면서 보고 있었는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직도 2대1로 악몽을 꾸곤 합니다. 2사로의 구덩이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적당한 깊이와 물 빠짐. 저는 남의 똥 위에 똥 싸기 싫어서 참았지만 네, 그만해주세요. 듣기로는 매우 아득했다고 합니다. 딱 하짐만 빼고 완벽한 공간. 그곳의 간이 텐트는 지퍼가 고장나 있었습니다.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는 어중간한 높이에 멈춰선 손잡이. 누군가 거기에 들어가 쪼그려 앉는다면 절묘하게 엉덩이부터 보이게 되는, 그래도 얼굴만큼은 가려주었군요. 그날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저와 소대원들은 각자 텐트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장면은, 그때 그걸 봐서는 안 됐었습니다.
차라리 담배라도 피우러 갈걸. 다른 사람과 담수라도 나눌걸. 하다못해 잠시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구경이라도 할걸. 후회하기 무섭게 제 눈은 어떤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누군가 엉덩이만 보여서 신원 특정조차 안되는 누군가가 똥을 싸는 내 또래의 건장한 성인 남성의 아씨! 아 짜증나네. 아씨. 으아! 저는 너무너무 더럽고 무서웠습니다. 그곳을 계속 주시했다면 나에게 이런 끔찍한 기억을 각인시킨 배변범의 정체를 알 수 있었을 테지만 당시 저에겐 용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소울을 처음 본 어린아이처럼 오들오들 떨었습니다. 심란한 마음을 환기시키고자 담배에 불을 붙여봤지만 담배에서도 똥냄새가 나는 것만 같아 몇 모금 빨다가 버렸습니다. 당시 훈련이 10일방학이었나 꽤 길었어서 담배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첨범한 절곡소 페나트로 대처합니다. 이거 그린 사람이야 이거? 너야? 이거 너야 이거? 당신이야? 아니 영원히 오염된 채 배변용을 억누르던 저에게도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인간 그 누구도 똥을 거스를 순 없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자연의 이치. 그렇습니다. 똥이 마려웠던 것입니다. 공중변소를 이용하는 것이 죽기보다 더 싫었던 저는 전우들에게 똥 하프를 물었습니다. 전우들이 고안한 해결책은 진지에서 적당히 떨어져 있는 언덕 그곳에 야똥을 갈기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자꾸 이거 무슨 80년대 문체처럼 여기다가 한자 쓰시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뭐예요? 실제로 이곳은 누적된 똥투하로 폐쇄된 공중변소의 대체제로서 간부들 또한 권장하는 배변 명소였습니다.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니만큼 나름의 규칙이 존재하더군요. 구덩이를 파고 똥을 정확하게 조준한 다음 배변이 끝나면 흙과 낙엽으로 잘 덮고 누군가 피해보지 않게 물티슈를 한 장 올려두면 됐었습니다. 그렇게 언덕 하나가 통째로 똥에 뒤덮여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오물 언덕이 되고 맙니다. 왜 이야기는 모두 행복할 때 끝나지 않은 걸까요? 저에게 잊을 수 없는 너무너무 무서웠던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며칠간의 지형정찰과 적군 대비가 끝난 후 3일간의 진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앞불싸 온 중대원이 똥을 싸고 파묻던 그 자그마한 오물 언덕은 우리 소대가 참호를 파고 매복해야 했던 전략적 요충지였던 겁니다. 졸지에 우리는 무수히 많은 똥지뢰가 매설된 똥냄새가 진동하는 똥밭에서 땅을 파고 엎드려 날밤을 까야 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 어떤 인간도 절망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서로 지뢰를 밟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올려둔 물티슈는 야간에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고 설령 밝았더라도 상식적으로 그게 제자리에 곱게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똥밭에 구덩이를 까서 훈련이 끝난 후 우리는 누군가의 몸에서 똥냄새가 나더라도 그 누구도 서로를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묻어있는 똥이 너의 똥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에게 묻어있는 똥이 나의 똥일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불행 중 다행인지 저는 이때의 일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너무 큰 충격 때문에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기억을 일부 지운 걸까요? 시간이 꽤 지났지만 이름 모를 전후의 똥구멍은 아직도 저를 괴롭히곤 합니다. 귀신 본썰 풀려다가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아서 똥 얘기로 노선 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더럽게 무섭네. 하지만 명작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썰은 거짓말 같진 않아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썰입니다. 저는 섬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점차 섬을 떠나면서 자연스레 빈집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는 길에 많은 빈집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방치되어 흉가와 다를 바 없는 빈집들을 지나갈 때는 대낮인데도 너무나 무섭기에 고개를 푹 숙이고 서둘러 지나가곤 합니다. 그날도 언제나처럼 고개를 숙이고 빈집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낮인데도 골목은 어둡고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문득 바람결에 섞인 듯 끊어질 듯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학생... 그것은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뭐요? 뭐라고요? 글씨가 지나갔는데?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이거? 이리 오라고? 래퍼신가봐. 이리 와라고 한 12번 정도를 순식간에 1초 만에 말하시는데요? 근데 너무 무섭게 생겼다. 웃고는 계시는데 창문 틈으로 누군가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확실히 알 수 있었는데 그건 분명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빨갛게 충혈된 눈동자가 어두운 틈 사이로 느릿하게 하지만 분명히 저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저는 미친듯이 그 자리를 뛰쳐나와 도망쳤습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던 도중 한 친구가 소름 끼친 얘기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 집에서 시체가 발견됐어. 노숙자였던 것 같더라고. 목을 맨 채로. 그게 혹시 언제쯤?
정확한 건 몰라도 적어도 한 달 전쯤이래. 이미 죽은 지 오래됐다고 하더라고. 그날 이후 저는 그 길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멀더라도 돌아서 다닙니다. 그날 이후 문득 생각이 납니다. 그날 나를 부른 그 목소리. 그건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 부른 걸까요? 아니면 이미 죽은 목을 맨 노숙자의 영혼이었던 걸까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벌써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아직도 생생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그때는 참 무서웠답니다. 오랜만에 그 폐가 쪽 방향을 지나가 봤는데 아직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폐가에 들어가 봤습니다. 진짜요? 진짜요? 갑자기 확 무서워지는데? 오, 왜 이렇게 카메라도 왜 이렇게 칠라스 아트 같죠? 무서워요. 아니 무선 좀 찍으려고 이런데 들어가지 마! 하지 마! 당신이 더 무서워. 무선준 올리려고 이런데 들어가는 당신이 더 무섭다고. 폐가보다. 카메라 설치하지 마! 하지 마! 뭐야? 아니 이거 뭘로 편집을 한 거야 이거? 이 효과 뭐야 이거? 어? 아! 아이 뭐야? 이것도 본인이 연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 너잖아! 순돌아 이거 아저씨! 순돌아 저거 너잖아! 그치 너는 심이지? 야 이거는 왜 댓글 아무도 안 달아줬냐 이거? 저 진짜 무서웠어요. 진짜 폐가 들어간 줄 알고 무서웠네. 가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빌드업 하려고. 역시 공포는 빌드업인가봐. 아 엽떡 순돌림의 방법으로 가위를 이겨낸 거야? 저는 가위가 잘 안 눌리는 편입니다. 한 번 걸렸을 때 우울증 와서 일주일 넘게 밥 안 먹고 잠만 잤을 때 무한 복도 루프 귀신이 얼굴 박치기 하는 가위 눌려서 아 이거 몸 상태 안 좋으면 걸리는 거구나 깨달은 순간 안 걸리더라고요. 하지만 드디어 걸렸습니다 는 이야기 하기 전 걸리기 일전 갑자기 밤에 언니가 같이 자는데 낑 거리고 있길래 뭐야 언니 가위 눌렸나 싶어서 흔들었는데 안 깨는 겁니다. 그래서 깨우긴 개뿔 귀찮아서 포기하고 다시 자야지 하고 눈을 감았는데 낑 이 표정이 너무 무서워. 언니가 가위 눌렀으면 구해줘야지. 안 일어나네. 자야지. 시끄럽네. 이 마인드가 너무 무서워. 언니 좀 구해줘. 언니 가위 눌렀잖아. 이렇게 흔들던지 뭐 뺨을 치던지 해가지고 언니를 구해줘야지. 조금 대충 흔들다가 몰라. 시끄럽네. 이 표정이 너무 무서워. 이게 동생인가? 아니 솔직히 언니였으면 동생 깨워줬다. 그죠? 언니들 인정이죠. 이 동생이라 그래. 동생들 진짜 계속 신음소리 들리고 낑낑거리길래 그 가위 눌린 소리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순간 잠 못 자는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하. 와 이거 사이코패스 아니야? 자기 잠 못 자는 게 억울하고 화가 난대. 와 나 너무 무서워. 어떡해. 너무 무서워. 아니 언니 깨워주면 되잖아. 와 억울하대. 와 귀신은 못 된다니까 진짜. 귀신의 뭐 원념 이런 거 해봐야 사람한테 잽도 안 돼요. 빡쳐서 언니를 후렸습니다. 그러니까 언니는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 일 없듯이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와 다음날 언니가 아침부터 가위 눌렸다고 귀신이 몸 위에서 죽어 하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저주를 하다 갑자기 빤히 보다가 마지막엔 뺨을 후렸다고 말해서 언니 그거 귀신 아니야. 이거 죽어도 동생이 한 거 아니야? 언니 잘 때마다 죽어 아니죠? 뺨만 때린 거 맞죠? 확실하죠? 그래서 저는 요새 귀신은 뺨도 때리네 키키키 하며 필사적 우참을 하면서 넘기려다가 제가 가위 눌린 거 봤다 말했는데 왜 안 깨워주냐 찡찡거리길래 너무 기뻤습니다. 뭐지? 사이코 일기인데? 너무 무서워요 지금. 너무 무서워. 뭐가 기쁜 거야 지금? 아니 이 대목에서 어떤 점이 기쁜 거지? 왜 안 깨워주냐고 찡찡거린 그게 기쁜 건가? 와 이걸 몰라?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저번 연도에 무선준에서 봤던 가위 눌렸을 때 엽떡을 외친 순돌분이 생각나서 언니야 가위 눌리면 좋아하는 음식 외치면 그게 얼굴로 날아온대 써보셈 하고 이틀 지났는데 나 가위 눌렸네? 는 제가 눌린 겁니다. 꺄오 미친 거 아니야? 이게 가위 눌린 사람 표정이라고? 아니 이거 너무 또라이 같은데? 가위 눌린 사람 표정이 아닌데요?
아니 이 사람 표정 묘사가 이것도 언니가 가위 눌린 사람 표정이 아니야. 이거 거의 무슨 막 혐오스럽고 막 쓰레기 보고 경멸하는 표정이고 이게 가위 눌린 사람 표정이냐고. 저는 순간 들떴습니다. 와씨 이거 엽떡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요? 제 방 침대에서 누워있는 채로 귀신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몸이 안 움직이는 상태로 전 외쳤습니다. 마라탕 마라탕 마라탕. 약간 옛날에 빨간 마스크 만나면 포마드 외치는 것처럼 마라탕을 4번 외치셨네요. 효과가 없길래 저는 또 외쳤습니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마라탕 아이스크림 마라탕 아이스크림 마라탕. 그러자마자 갑자기 검었던 화면에서 무슨 현대 미술 마냥 아이스크림과 마라탕이 합쳐지고 꽃 같은 이미지가 머릿속에 빙빙 도는 겁니다. 그때 쾌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그 현대 미술을 감상하던 중 가위가 풀렸습니다. 휴 하고 가위에 깼다고 생각한 순간 잠만 왜 또 안 움직임? 네 또 안 움직이는 겁니다. 아 즐겼더니 X 됐네. 그러고 또 아이스크림과 마라탕을 외치고 또 가위에서 깼는데 아직도 가위 상태였고 깼다 걸렸다 3번 반복한 결과 몸이 풀린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길래 가위 풀린 김에 불 끄고 와야지 한 순간 침대 바로 앞에 검은 형체가 보이는 겁니다. 몸 자체는 연기 마냥 있었고 얼굴은 암흑 그 자체인데 그 암흑 속에 웃는 표정이 있는 겁니다. 저는 당황한 나머지 또 아이스크림과 마라탕을 외쳤는데 이런 미친 검은 형체가 사라질 생각을 안 하고 오는 겁니다. 분명 무서운 상황인데 너무 웃긴 겁니다. 저 검은 공이 귀신입니다. 귀신이 무슨 빌리진 하면서 축지법 쓰면서 그 좁은 공간에서 왔다 갔다 하길래 썸 탈 때도 안 했던 밀당을 귀신이 해주네 이러고 설레고 있다가 순간 아이스크림 외치는 걸 깜빡했는데 갑자기 귀신님이 눈앞까지 와서 X 됐다. 한순간 드디어 진정으로 가위에서 깼습니다. 저는 그 뒤로 결국 밤을 샜습니다. 즐겼지만 사실 귀신님 오실 때는 댕대레댕댕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대엽떡 순돌. 그 위대하신 순돌분 때문에 이런 즐거운 파회법을 하게 되어 신이 나게 즐겼습니다. 감사하게 감사합니다. 이야기는 끝입니다. 다 적어보니 무선주는 아닌 느낌님인데 기분 탓이겠죠? 무선준 댓글에 웃긴 이야기는 싫다 그래서 괜히 적었나 싶기도 하고 는 선반님이 내 글 읽지 않을 걸 알게 적어봅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야기 끝. 근데 딱선주는 이런 얘기가 더 잘 어울려요. 근데 진짜 가위 눌리는 거 하나도 안 무섭고 가위 눌렸을 때 님이 이 표정 짓는 게 너무 무서워요. 이거는 제정신은 아니야. 일단 표정이 이게 나올 수 있는 표정이 가위 눌렸을 때 이 표정을 지으면은 솔직히 이거는 좀 약 의심해 봐야 돼. 언니한테 좀 잘해줬으면 해. 언니가 이거 보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우린 다 웃지만 언니는 이 만화 보면서 하나도 못 웃어. 너무 무서워. 이분 같은 동생은 또 없었으면 해요. 자, 무서운 게 딱선준 오늘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올려주신 분들 감사합니다.